자, 이제 사업의 마무리 절차입니다. 사전 방문하고 사용 검사입니다. 자, 우리 사용 검사를 하죠. 자기 살집을, 입주할 집을 먼저 방문해서 본다 이거죠. 예, 봅니다. 자, 144번입니다. 사업자는 사용 검사 받는 적시가 아니죠. 사용 검사, 입주 검사 받기 전에 그때 사전 방문을 하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검사 받기 전입니다. X. 자, 145번입니다. 사전 방문해보니까 하자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겠죠. 판단이 딱 되어지면 사업자, 시행사한테 보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딱 되어지면 사업자는요,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방문 기간 종료일 안에 조치 계획을 제출한다가 아니죠. 사전 방문 기간 10일, 15일 주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7일 안에 조치 계획을 제출을 하고 나서 계획대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조치 계획의 제출은 사전 방문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작성해서 사용검사권자 시군구청한테 제출을 하고 그에 맞게 조치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이제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니까요, 조치 완료 시기는 중대한 하자는 사용 검사 받기 전까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기타 하자는요, 전유 부분은 인도하기 전까지고 공용 부분이 사용 검사 받기 전까지죠. 이 두 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6번도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청한 그 사항이 하자 아니라고 되겠다 판단하겠죠. 그럼 사업자는요, 사용 검사권자한테 하자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으면요, 사용 검사권자는 7일 안에 하자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자한테 하자 있다 이렇게 통지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7일 기억하십시오. 자, 148번입니다. 입주 예정자한테는 전유 부분을 인도하는 날에 조치 완료한 사항, 완료하지 못한 사항,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유와 또 추가적인 계획들, 또 하자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하자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이 모든 조치를 다 완료했을 때는 사용 검사권자한테도 결과 제출한다 해서 이것은 제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품질 점검장 설치 운영하죠. 어디서 합니까? 사용 검사권자인 시군구청입니까? 아니죠. 시도지사가 품질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죠. 그래서 149번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우리 300세대죠. 300세대 이상이 딱 되어지면 품질 점검단의 업무적 점검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500이 아니고 300세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자, 항상요, 제출을 받으면 보관을 하죠. 보관 시점은요, 요거하고 어딥니까? 점검, 사전 방문에 대한 하자 요청에 대한 점검 결과 이거하고 또 뭐 있습니까? 저 뒤 가시면요, 표시 광고 사본하고 또 마감 자재 목록표 등은요, 전부 다 보관 시점은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하죠. 결과 제출 받은 날이 아니죠. 전부 다 보시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51번 되겠습니다. 자, 52번 가보시면요, 품질 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대한 사업 조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하자라고 판단이 딱 되어지면 당연히 사용 검사권자가 보수하라 라고 이러한 명령을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하자는 항상 사용 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를 해야만이 사용 검사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53번입니다. 사업을 완료했을 때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이제 시군구청장의 사용 검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국가나 토지공사 시행사인 경우와 국토장관 승인받은 사업장한테 장관한테 사용검사 받더라 해서 맞는 표현. 사업이 완료했을 때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완료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154번 나오네요. 그런데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기타 부대 시설 분기술 완성이 안 되어도 완성되어진 주택에 대해서 동별 사용검사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되어진 것도 아파트 동, 백일동, 피계동만 먼저 입주해서 검사받고 이제 각종 등기치고 이사하고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신청은 사업자가 한 것이 원칙인데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바로 입주 예정자가 아니죠. 시공보정자 갔다가 시공보정자도 없다, 파산되었다 할 때 입주 예정자 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산등이다, 사업자가 파산등이다 하면 먼저 시공보정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고 바로 통과되겠죠. 그래서 이제 155번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파산등인데 파산등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신청을 혜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요, 이 두 가지하고 시공자도 포함이 되죠. 시공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 보증한 자뿐 아니고 입주인자뿐 아니고 시공자가 또 등장해서 사용 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저기죠. 저기 빠져나와야 X 돼야 되니까 빨리빨리 시공사도 계속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을 때 시공자가 등장한다. 파산 등일 때는 아니다.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7번입니다. 파산 등으로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파산 등으로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는다 할 때는요, 이때는 하자보수 보증업을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치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업을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7번 또 X입니다. 자,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이나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에 따른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7년에 한다. 아니죠. 15일 합니다. 주택법의 사용검사는 15일, 건축법의 사용 승인은 7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법이니까 15일 되겠습니다. 사용검사. 임시 사용 승인을 또 해서 1분만 먼저 쓸 수 있죠. 쓰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지조성 사업은 구획별로 할 수 있고 또 주택 건설 사업 등을 해서 건축물은 동별로 할 수도 있다. 라고 하죠. 맞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이죠. 그냥 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일 때는 101호, 102호, 103호, 401호 등의 이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해서 이사는 가게 해준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대별 때문에 공동주택 이렇게 매칭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0분 또 X가 된다 하십시오. 자, 다음 주택 건설 촉진 대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주택 건설 촉진 대책 항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할 때 보시면 토지 수용할 수 있다. 토지 수용권 때문에요. 국지토지 공공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사업자만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그것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 2번 보시면 수용 사용할 때는요. 이제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이 되어야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인정 시점을 이 공공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로 본다. 에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수용보상금이 합의가 안 되어서 재결정 신청은요. 항상 보시면은 해당 사업기간이죠. 사업기간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63번 보시면 공공사업자가요, 이 국민주택 사업을 할 때는요, 그 해당 대지는 위에 1번처럼 수용하지만요, 인근 토지를 또 강제로 임차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일시사용이죠. 그럼 당연히 일시사용에 따르는 임차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또 줘야 됩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재결 신청해야 돼요. 옆에 임차료 상당의 손실보상금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부에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기한 내에 한다, 천천히 한다. 이 표현은요, 일시 사용할 때는 안 들어오고 수용할 때 그때만 사업기한이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X네요. 64번입니다. 국가나 토지공사 사업자일 때 보시면 국가나 토지공사가 사업을 할 때 지방의 토지 매수 업무하거나 또 수용 보상 업무를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어느 한 사업을 해서 지방장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때 공짜 아니랬죠? 이 수용되어진 금액 보상금액과 매수금액의 2%를 위탁수수료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죠. 공공가는 2%, 민간에서 의뢰하면 4% 이렇게 말합니다. 조합 등에서 많이 의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165번입니다. 자, 각종 어떤 사업을 할 때 등기부, 등본, 발급 비용 등의 무료 청구는요. 공공사업자뿐 아니고 국민주택을 짓는 모든 사업자한테는요, 서류 공짜로 띄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65번 또 X네요. 자,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이것도 자주 뜬 상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랍니다. 그럼 비용 충당을 위해서 채비지라는 것을 조성하죠. 채비지. 쓰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죠. 채비지가 신도시에서 나오니까 좋은 위치에 쓰여.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 국민주택 용지입니다. 용지로 확보할 사업자들이 매각을 요구한다. 그러면 전체 채비지 중에서 50%까지 범위 안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업체가 한 개가 신청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럴 때 채비지의 양도가격은요, 감정가가 원칙인데, 그런데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이라든지 85 이하의 임대주택일 때는 조성원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60 이하의 보시면 국민주택이고요. 85 이하의 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줄 때는요.
168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들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에 보시면 주택조합이라든지 또는요, 이때는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짜리를 50% 이상 지닌 모든 사업자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지닌 사업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8번도 X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수합니다. 매수를 하면은요, 이렇게 국가적인 땅을 싸게 주죠. 싸게 주면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매각한 날부터 2년 안에 해당 목적 공사에 착수를 해야 돼. 못하면 환매한다라죠. 그래서 65번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70번 문제입니다. 자, 시행사 사업자가 100호 이상, 또 리모델링 할 때 세수 전가 100개 이상, 또 대지 조성 16,500 이상이 되어지면요. 자, 기반 간선 시설을 누가 대신 설치를 해주죠. 그런데 X입니다. 왜? 이 중에서 보시면 국가는 우체통이죠. 우체통. 그 도로나 상하수는 지방자치단체죠. 국가가 책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X네요. 기타 전가통지,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해당 공급업자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사용 검사일까지. 그래서 170분 X입니다.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업무죠. 그 다음에 이 간선실은요, 입주검사, 사용검사까지 설치를 해주면 돼. 근데 설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는 통지해주면 사업자가 자기가 먼저 돈 대어서 설치를 먼저 하고 비용 상환을 요구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요, 설치 업무자 부담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 딴 건 모든 설비가 아니고 도로나 상하수도 설비인 바로 지방자치단체 설치 의무자인 설치 비용에 대해서만 50%까지 보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7.1부터 X입니다. 자, 간선시설 설치를 이 171번 사유 때문에 못해서 딴 사람이 대신, 사업자가 대신 설치했을 때 설치비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제 상환 기한은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게 정해서 설치비를 상환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주택 공급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